빨간 부채, 파란 부채. 글 안진숙, 그림 주미혜.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한 마을에 부자 영감과 가난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대요. 부자 영감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손에 들어온 물건은 절대 내놓지 않았어요. 게다가 탐나는 물건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앗고 말았지요. 욕심쟁이 부자 영감의 커다란 기와집에는 온갖 물건들이 넘쳐났어요. 가난한 할아버지는 가난하게 살면서도 남을 잘 도와주었어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옷이건 밥이건 있는 대로 다 주었지요. 그러니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요. 그래도 가난한 할아버지는 언제나 싱글벙글 웃는 얼굴이었어요.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었어요. 가난한 할아버지는 끼니거리가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자 영감을 찾아갔어요. 올여름에 보리를 거두면 꼭 갚을 테니 보리 한 가마니만 구워주게. 가난한 할아버지는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부자 영감이 선뜻 가난한 할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지 뭐예요? 그렇게 남에게 주는 것을 싫어하는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보리를 구워주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지요. 가난한 할아버지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 부자 영감의 집에서 나왔어요. 가난한 할아버지는 집에 와서 보리가 든 가마니를 풀어보았어요. 그런데 가마니 속에 보리보다 모래랑 보리뼈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난한 할아버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할아버지는 그 보리로 겨우 끼니를 때우며 살았어요. 드디어 여름이 되었어요. 가난한 할아버지는 보리 3가마니를 거두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중 한 가마니를 들고 부자 영감에게 갚으러 갔어요. 모래랑 보리결을 썩지 않고 순 보리로만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 영감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아니 이보게, 어찌 한 가마니만 가져오나? 이자로 보리 2가마니는 줘야 하네. 가난한 할아버지는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요. 빌려준 것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으려 하다니 아무리 욕심쟁이지만 너무하지요? 이자로 보리 2가마니를 주고 나면 당장 굶어야 하니 제발 사정 좀 봐주게 해. 가난한 할아버지는 애원했어요. 자네가 그리 부탁하니 할 수 없군. 그럼 이자로 여름 내내 우리 집에 나무 한 짐씩 해다 놓게. 매일 말이야. 부자 영감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가난한 할아버지는 다음 날부터 날마다 나무를 해와서 부자 영감네 집에 쌓아놓았어요. 이만큼.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할아버지는 지게에 나무를 해가지고 부자 영감네 집을 갖다 주러 갔어요. 그런데 어떤 노인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힘없이 부자 영감네 집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할아버지는 노인이 딱해 보여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길 가는 나그네인데 오늘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저를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실 수 있는지요? 가난한 할아버지는 노인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자 영감네 집에 나무찜을 얼른 풀어놓고는 노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요. 가난한 할아버지는 밥도 짓고 반찬도 정성껏 만들어서 노인을 대접했어요. 그러고는 밤이 되자 깨끗하게 빨아놓은 이불을 펴서 주무시게 했어요. 날이 밝았어요. 가난한 할아버지는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노인에게 아침밥을 대접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이불 위에 부채 2개만 달랑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빨간 부채이고 하나는 파란 부채였어요. 이런, 부채를 놓고 가셨구먼. 할아버지는 부채를 들고 얼른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노인은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노인이 부채를 찾으러 오면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어요.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러 가면서 부채를 들고 갔어요. 한낮이 되자 매미 소리는 점점 커지고 햇볕도 무척 따갑게 내리쬐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쉬면서 빨간 부채를 꺼내어 펄렁펄렁 붙였어요. 와, 정말 시원한 바람이 나는 부채였어요. 다시 일을 시작한 할아버지는 나무 한 짐을 다 해놓고 냇가로 갔어요. 얼굴에 땀이 줄줄 흘렀거든요. 쭈그리고 앉아 냇물에 손을 넣으려던 할아버지는 그만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내 코가! 냇물에 비친 할아버지의 코가 코끼리 코처럼 긴 게 아니겠어요? 코가 길어졌으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곧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어쩔 수 없지 않아. 파란 부채를 생긴 대로 살아야지 어쩌겠어. 파란 부채.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방 안에 누워 이번에는 파란 부채로 살랑살랑 부채질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러 우물가에 갔어요. 그런데 물속에 비친 얼굴을 보니 이번에는 코가 없어진 거예요. 할아버지는 콧구멍만 남은 코를 한 손으로 가린 채 얼른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가만히 생각을 하던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쳤어요. 아하, 이게 다 저 부채가 부린 요술이구나. 할아버지는 얼른 빨간 부채를 붙여보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코가 점점 길어졌어요. 다시 파란 부채를 붙이니까 이번에는 코가 짧아졌고요. 정말 신기한 부채이지요? 할아버지는 부자 영감네 집에 갈 때에도 그 부채를 가지고 갔어요. 부자 영감은 부채를 보더니 탐을 냈어요. 그건 어디에서 난 건가? 할아버지는 자기 집에서 묵어간 노인의 부채라고 말했어요. 아니, 그런데 부자 영감이 할아버지의 빨간 부채를 냅다 잡아채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살랑살랑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부자 영감의 코가 점점 길어졌지요. 부자 영감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는 부채의 비밀을 부자 영감에게 알려주었어요. 부자 영감은 얼른 파란 부채를 가로채서 붙여보았어요. 정말 깜쪽같이 코가 짧아졌어요. 부자 영감은 부채를 자기한테 달라고 했어요. 가난한 할아버지가 그 노인이 부채를 찾으러 오면 돌려줘야 한다고 했지만 부자 영감은 막무가내였어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자기 집과 부채를 바꾸자고 하면서 강제로 부채를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가난한 할아버지는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고 부자 영감은 초가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부자 영감은 초가집에 누워서 돈 벌 생각을 하며 혼자 낄낄거리고 웃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몰래 빨간 부채를 붙여 코가 길어지게 한 다음 파란 부채로 고쳐주면서 돈을 버는 거야. 기와집 정도는 금방 다시 살 수 있지. 부자 영감은 돈 벌 욕심에 빨간 부채로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하하하, 이 세상 돈을 몽땅 끌어모아야지. 부자 영감의 코는 점점 길어졌어요. 천장을 뚫고 초가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부자 영감은 자기 코가 길어지는 것도 모르고 좋아하며 계속 부채질을 했어요. 욕심쟁이 부자 영감의 코는 올라가다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사는 대궐까지 갔어요. 옥황상제가 뜰을 지나는데 갑자기 길쭉한 것이 쑥 올라오지 않겠어요? 화가 난 옥황상제가 소리쳤어요. 여봐라, 저것이 무엄하게도 내 꽃밭을 망쳐 놓았으니 당장 나무에 꽁꽁 묶어 놓아라. 비사면이에요, 엄마. 신하들이 달려들어 부자 영감의 코를 나무에 꽁꽁 묶었어요. 그제야 부자 영감은 번뜩 정신을 차렸어요. 어이쿠, 내 코가 지붕까지 뚫고 올라갔네. 빨리 짧아지게 해야지. 부자 영감은 파란 부채를 막 붙여댔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부자 영감의 몸이 조금씩 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코끝이 하늘나라 나무에 꽁꽁 묶여 있으니 코가 짧아질수록 몸이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요. 이게 무슨 일이람? 내 몸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부자 영감의 몸은 초가지붕을 뚫고 하늘로 계속 올라갔어요. 그때 옥황상제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풀어주어라. 신하들이 달려들어서 꽁꽁 묶었던 줄을 풀었어요. 여러분,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한 손에 파란 부채를 든 채 허우적거리며 땅으로 떨어지고 있을 거라고요? 아니면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욕심쟁이 부자 영감의 그 뒷이야기를. 전해오는 이야기. 옛날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우리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의 모습은 어땠고 무엇을 하면서 놀았을까요?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우리나라를 세운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 익살스러운 도깨비 이야기 등 오랫동안 전해온 구수한 옛 이야기와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야기를 읽으면서 조상들의 지혜와 아름다운 마음을 느껴보세요. 빨간 부채, 파란 부채, 글 안진숙, 그림 주미혜. 끝!